추가적인 뼈들이 발견됐어요.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이 사건에 범죄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합니다. 그녀는 한여를 마침 사라졌을 당시 국내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연구소들 중 한 곳에서 행정 보조로 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멜리사 카시아스는 사라졌고 중요한 소지품 몇 가지를 두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 하나는 누군가 손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녀의 유해가 막 발견된 후 가족들은 모든 것을 뒤바꿀 충격적인 증거를 더 찾아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의 변호사와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 로렌 콜론과 함께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로엔카임과 선보이는 사이드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미국이 250주년을 맞이하는 것은 단 한 번뿐입니다. 이 역사적인 이정표를 기념하기 위해 셰프하이큐에서 이 한정판 Stars and Stripe 셰프하이큐 센스 스마트 고기 온도계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뒷마당의 전설, 애국자, 바비큐 팬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 에디션은 빨간색, 흰색, 파란색으로 선보입니다. 보시다시피 각 제품에는 개별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이 축제의 특별한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IQ 센스는 멋진 수지풍처럼 보이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합니다. 아니요, 이 디자인 아래에는 IQ 센스를 만들어내는 동일한 프로급 성능과 스마트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와이파이 무선 프로브로 어디서든 모니터링 가능해. 이제 그릴 대신 불꽃노 삼스리, 프라임 립, 윙, 치킨, 생선 등 다양한 단백질 식재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chefIQ.com에서 사이트 전체 40% 할인받으려면 제 코드 사이드바를 사용하세요. chefIQ.com입니다. 제 코드 사이드바를 사용하시면 4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이야기를 한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행정보조로 알려진 멜리사 카시아스가 마치 증발하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실종된 지 거의 1년 만에 지난달에 유해가 발견되면서 우리는 이제야 뭔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또다시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등산객이 5월에 멜리사 씨의 유해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모두 법의관이 그녀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사망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망 경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LA 매거진의 보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카시아스 가족이 이제 자신들만의 수색팀을 고용해서 그녀의 유해가 발견된 그 외진 지역으로 다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에 따르면 이전에는 한 번도 언급된 적 없는 물품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 머리카락, 뼈, 그리고 이것들은 발견된 것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전해집니다. 가족 변호사에 따르면 멜리사 씨의 여동생이 찢어진 종이에서 그녀의 필체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 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증거가 왜 더 일찍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다룰 내용이 많지만 혼자 하진 않습니다. 이번 사이드바 에피소드엔 특별한 두 게스트가 함께합니다. 로렌 코닌 씨가 함께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매거진 기고 가로. 사건을 처음부터 취재하며 가족과 법, 집행기관과도 이야기를 나눴고 자신만의 취재원도 있습니다. 그녀가 알아낸 내용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아담스 씨도 모셨습니다. 그는 가족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수색팀이 다시 그 숲으로 들어가게 만든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멜리사 카시아스에 대해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는 53세의 아내이자 어머니였고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행정보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6월에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실종을 둘러싼 상황은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 마크도 연구소에서 근무했으며 멜리사가 그날 아침 자신을 직장에 내려주고 연구소 내 다른 곳에서 일을 마치겠다고 했으나 돌아오지 않았다고 조사관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배지를 깜빡해서 집에 다시 들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딸은 그날 아침 7시 45분쯤에 엄마를 봤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집에 갑니다. 가족들은 결국 그녀의 소지품들이 여전히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지갑, 열쇠, 신분증, 그리고 휴대전화도 집에 남겨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휴대전화 중 하나는 공장 초기화가 되어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듭니다. 누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했고 이유는 뭘까요? 바로 2025년 6월 26일 오후였습니다. 가족 지인은 멜리사가 주도 518호선을 따라 동쪽으로 걷는 것을 봤습니다. 이 도로는 타우스 북동쪽 산악지대를 지나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으로 확인된 목격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현지 업체의 보안 카메라에도 찍혔다고 합니다. 당시는 새로운 뉴멕시코주 경찰 대변인 리카르도 브라세타 경사가 데이트라인에 밝혔습니다. 인용하자면 그녀는 M518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걷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며 타우스 플라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옷차림인 밝은색 셔츠, 청바지, 밝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괴로워 보였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 동안 정말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답도 없었죠. 가족들은 수색을 했고 자원봉사자들도 수색에 나섰습니다. 법 집행기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멜리사,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와 계속 맞서 싸운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멜리사의 조카인 제스민 맥밀런은 LA 매거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멜리사가 스스로 떠나 딸을 버렸다는 생각에 맞서 싸워왔어요. 그건 멜리사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멜리사는 누구보다도 딸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가 수사가 마땅한 시급성을 갖지 못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5월 28일 한 등산객이 구규림을 걷다가 멜리사 집에서 약 6마일 떨어진 곳에서 사람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뉴멕시코주 경찰에 따르면 유해는 카슨 구규림의 한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은 타우스 바로 외곽입니다. 유해 근처에서 권총이 발견됐고 유해는 백골화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검시관실은 그 유해가 멜리사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온라인에 5월 30일 토요일 우리는 부모라면 누구나 듣기 싫은 최악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는 가슴 아픈 글을 올렸습니다. 한개월간 수색하며 희망을 가졌지만 결국 사랑하는 멜리사가 발견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흥미로운 세부 사항도 언급했습니다. 5월 30일 게시글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추가 정보는 곧 공개되며 그녀는 이전에 수색했던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은 무겁고 우리는 정의를 위해 계속 답을 찾을 것입니다.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수색팀이 그녀를 놓쳤거나 그들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있었는지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그녀를 찾고 있을 때 그녀가 그곳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발견된 증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그녀의 유해 근처에서 발견된 권총을 기억하시나요? 자, LA 매거진에 따르면 멜리사 두개골의 법의학 CT 스캔에서 탄환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적어도 이 초기 단계에서는 그녀의 머리에서 총알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LA 매거진의 로렌 콜린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취재해왔는데 그녀가 X에 올린 글에서 뉴멕시코주 경찰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경찰은 이 사실을 확인해주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다른 단서가 있을 수 있지만 두개골에서 총알이 나오지 않았다면 멜리사가 자살했다는 주장은 더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 직접 발견한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가족의 변호사에 따르면 이 증거는 아직 수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또 많은 이들이 기다리는 두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사이드바에 처음 나오신다니 믿기지 않네요. 이건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만 제 친구 로렌 콜린입니다. 팟캐스터, 리포터, 팝컬처와 트루크라임 진행자이자 LA 매거진 기고자인 로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요, 이게 제 첫 출연이라는 게 믿기지 않지만 정말 기대돼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 사건을 처음부터 계속 따라오셨잖아요. 이 사건의 배경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하지만 모두가 이 정보를 기다리고 있죠. 모두가 궁금해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증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LA 매거진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 가족은 사실상 자신들만의 수색팀을 고용해 멜리사 씨의 유해가 발견된 그 지역으로 다시 가게 했다는 거죠.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발견했나요? 뉴멕시코주 경찰이 이 증거를 수거하지 않았다는 점이 꽤 우려스러워요. 특히 추가적인 뼈들이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제시. 그러니까 그곳에 탐지견들도 있었어요. 가족 중 한 명에게 들었는데 그 개들이 뼈를 사람 유해처럼 냄새 맡고 있었대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옷가지도 있었어요. 그 옷가지를 검사할 예정이에요. 옷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은 제 기사에 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새로운 정보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가족 중 한 명과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네, 옷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근처에 찢어진 종이 조각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멜리사 씨의 언니가 집에 있는 멜리사 씨의 필체와
그 종이에 적힌 글씨를 비교해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멜리사 씨 조카가 멜리사 씨가 카드 같은 걸 써뒀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멜리사 씨 필체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색팀은 분명히 아주 전문적이에요. 그들은 그 증거를 절차에 따라 봉투에 담았고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그 변호사가 뉴멕시코주 경찰에 넘겼어요.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아니면 아마도라고 해야겠죠? 경찰은 이제 이 증거를 OMI와 함께 사인과 사망 경위를 판단하는 조사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둘 다 알다시피 이 증거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잠깐 되짚어 보고 싶어요. 그 종이 조각들, 우리가 그게 뭔지 알고 있나요? 예를 들어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요? 그게 보고서인가요? 아니면 메모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이 조각들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아니요, 그건 이미 파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시, 여기서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카시우스 가족이 쓰는 법률 사무소, 그러니까 그들이 이용하는 법률 사무소에도 계속 연락했어요. 제 생각엔 파넬 앤 애덤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그 나무와 좌표, 그러니까 그녀가 발견된 곳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알고 싶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거리가 야드인지 피트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옷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모든 게 어떻게 발견됐는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정말 많아요. 물론 저는 옷에 묻은 피도 보고 싶어요. 저는 그걸 친구 조 스콧 모건에게 주고 싶어요. 그분이 패턴을 볼 수 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어요. 경찰이 이걸 왜 못 찾았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면 몇 가지 상황이 떠오르긴 해요. 첫째, 그들이 못 봤거나 둘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셋째, 멜리사 발견 후 거기에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왜 지금에서야 이게 발견됐는지 혹은 이제야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어떤 생각 있으세요? 네, 제시, 저희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에 뉴멕시코주 경찰에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들의 대응 속도에 정말 감명받았어요. 정말 빨랐고 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줬거든요. 제가 만난 사람은 홍보 담당자였고 그분이 모든 답변을 알아보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건 약 일주일 전 그녀의 두개골에 탄환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 보도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저는 이 정보를 보고 왜 놓쳤는지 꼭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녀의 머리에서 탄환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동적으로 자살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혹시 바닥에서 탄환이 발견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워요. 사망 원인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당신 말이 완전히 맞아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멜리사 씨의 유해는 28일에 발견됐어요. 30일에 치과 기록을 통해 그녀임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1일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두개골을 스캔했고 그때 탄환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죠. 저는 노스알라모스에서 일하는 직원과도 얘기했어요. 멜리사 씨가 배지를 깜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대요. 이 직원은 자기도 전에 배지를 여러 번 잊어버린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냥 보안실에 가서 임시 배지를 받으면 된대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알 수 없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건 제시 씨, 우리가 멜리사 씨에게 물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물어볼 수 없어요. 그리고 수집된 증거들 중에 그런데 오렌지 껍질도 있었죠? 오렌지 조각 같은 거였나요? 그런 거요? 그게 검사되고 있나요? 확인된 건가요? 저희가 이걸 실험실로 보내고 있어요. 그걸로 버브약 DNA 검사와 지문 검사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제 말은 제가 직접 OMI에 확인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이 총 그녀의 뼈 등과 함께 같은 증거 보관소에 보관되어 검사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게 되죠, 제시. 우리는 부검 결과가 언제 나올지, 언제 공개될지, 심지어 가족에게 언제 통보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니요. 그리고 그건 제가 법률사무소에 물어본 한 가지예요. 그냥 OMI 결과에 대한 일정이 저여 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그는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약간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암시했어요. 왜냐면 그들이 경찰에게 새로운 증거를 제공해서 알다시피 이걸 할 때 고려하도록 했거든요.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은 그녀가 발견된 지역, 맞죠? 이 숲,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자주 오나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인가요? 만약 사람들이
이런 연결고리를 만든다면 발견된 모든 것들이 사건 이후에 버려졌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곳은 인적이 많은 곳인가요?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를 버리나요? 쓰레기를 버리거나 물건을 버리나요? 우리가 이곳에 대해 알아야 할 점이 뭐가 있나요? 그래서 제시, 너가 정말 잘하는 거야. 너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들을 하니까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나도 그걸 물어봤거든. 아니, 이건 내가 물어본 거였어. 왜냐면 그녀를 발견한 그 등산객에게 내가 물어봤거든. 이 특정 지역, 이 좌표 일대가 인적이 많은 곳이냐고. 아니래. 그곳은 정말 정말 외진 곳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소름이 돋았어. 정말 황량해. 왜냐면 카슨 구규림은 수백만 에이커에 달하거든. 내가 조사할 때 봤던 것 같은데 이 구규림은 로드아일랜드 주의 두세 배 정도 크기야. 그리고 그녀가 발견된 이 특정 지역은 외진 곳이야. 그냥 그렇게 말할게. 거기 어떻게 가는지 알아? 무언가를 넘어야 해? 아니면 ATV 타야 해? 나는 그곳에 대해 전혀 몰라. 지형이 험하긴 하지만 내가 아는 한 그런 걸 할 필요는 없어. 멜리사가 마지막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목격된 518번 도로를 통해 이 지역에 접근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길로도 갈 수 있어.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꽤 멀리 가야 해. 절대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건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돼. 한 걸음 더 물러서 봅시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지켜봤죠? 멜리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아는 건 뭔가요? 그녀의 삶이나 취미, 활동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그녀가 하던 일에 대해 알고 있나요? 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헤드라인을 봤을 때 저는 몇 가지를 더 살펴보긴 했지만 사실 이게 실종된 과학자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금방 치부해버렸어요. 그녀의 남편이 페이스북에 그녀가 스스로 떠났다고 믿는다는 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잠깐은 그 말을 믿었어요. 남편을 존중해야겠다. 가족을 존중해야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 사이에 멜리사 어머니, 아버지, 언니, 조카는 멜리사가 스스로 떠났다고 믿지 않아요. 그분들은 멜리사가 세상 어떤 이유로도 자신의 딸, 가장 친한 친구였던 딸을 떠날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멜리사는 엄마가 되는 걸 정말 사랑했거든요. 멜리사는 정말 훌륭한 엄마였어요. 로스앨러모스에서 행정보조로 일했죠.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직장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로 그녀가 한때 보안인가를 잃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그러니까 가족이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녀가 보안인가를 잃었기 때문에 기밀 정보와 관련이 있다고 꼭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일이었고, 그녀가 행정보조로서 무엇을 했는지 아시나요? 제 말은 그게 여러 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도요. 그녀는 회의를 준비하고 문서를 정리해서 적절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당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족, 적어도 제가 만난 가족들은 그녀의 일상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럼 그녀의 남편은요? 거기서 무슨 일을 했나요? 지금은 무슨 일을 하나요? 아직도 거기서 일하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는 아직도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그의 구체적인 역할은 잘 몰라요. 제가 알기로 이 로스앨러모스 연구소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국가안보 업무를 다루는 곳 중 하나로 미국 핵무기 비축분에 들어갈 무기를 설계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최초의 원자폭탄이 개발된 곳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사실 저는 UFO 관련 자료들도 살펴봤거든요. 로스앨러모스가 자주 언급돼요. 1940년대, 1950년대에는 목격 사례의 상당수가 로스앨러모스, 앨버커키, 뉴멕시코 지역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목격자들이 일반 시민들만이 아니었어요. 로스앨러모스에서 일하던 사람들, 이런 분야에 엄청난 배경과 뛰어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목격한 거예요. 그들은 공군에서 일하기도 했고 국방부에서도 일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정말 잘 알려져 있고 존경받는 곳이며 많은 정보 비밀을 간직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잠깐 마크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몇 주 전에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 마크가 가족과 함께 일하고 있던 토마스 맥널리라는 사설 탐정에게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마크 캐시우스는 뉴멕시코 판사로부터 토마스 맥널리를 상대로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제가 본 바로는 주로 온라인 괴롭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설 탐정은 멜리사 가족, 그러니까 그녀의 어머니, 언니, 그리고 조카에 의해 고용된 사람이에요. 참고로 그들은 이제 함께 일하지 않아요. 사실 그 사설 탐정은 당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겠다고 결정했어요. 하지만 네, 그는 마이크 캐시어스를 여러 가지로 비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많은 정보를 올리고 있었죠. 마커스는 그가 자신과 전처 사이에서 낳은 딸들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말했어요. 마크가 그에게 중단 요구서를 보냈을 때 그는 온라인에 들어가서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잠정 보호 명령에 대한 화상 심리가 열릴 때가 되자 맥널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는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판사는 알겠습니다. 9월까지 허가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맥널리가 사건에 대해 말하는 건 금지되지 않았어요. 단지 마크를 지목하는 것만 금지됐죠. 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가 더 관여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하기 위해서 묻는 건데 아는 범위에서 가족들은 멜리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들만의 추측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그분들은 모든 일에 정말 조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은 멜리사를 이런 일들로부터 변호해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 답답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멜리사가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멜리사가 스스로 떠났다는 주장에 대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멜리사의 유해가 근처에 권총과 함께 발견된 거죠. 모두가 그러니까요. 로셀러모스와의 연관성이나 다른 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자살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건 가족들에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멜리사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들은 멜리사가 그런 일을 할 리 없다는 걸 알아요. 이 이야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답을 찾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애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답변하자면 당신은 실종 및 사망한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취재해왔고 다양한 이론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다른 사람들과 멜리사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시,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확실히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말하기 힘든 게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멕시코 주 자체가 제 생각에는 여기서 큰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실종된 다른 직원이 있었다는 사실도 있어요. 그는 로스 알라모스에서 은퇴했지만 실종됐어요. 멜리사도 실종됐고 닐 맥캐슬린 장군도요. 그러니까 그는 물론 국방부와 연관이 있었어요. 거기서 일했거든요. 그는 뉴멕시코에서 실종됐어요. 계속 말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좀 힘든 게 지난주에 뉴멕시코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든요. 이건 맥캐슬린과 관련된 거예요. 금요일에 들었어요. 그들은 현재로선 맥캐슬린 장군이 다른 실종 과학자와 연관됐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꽤 확신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죠. 다른 기관들과 이야기해보셨나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나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나 로스앨러모스 기관들과도 이야기했냐고요. 그들은 네, 다른 기관들과 이야기해봤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연관성이 없다고 했어요. 지금으로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냥 그 얘기에 대해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아요. 이런 성명이 있었습니다. 뉴멕시코주 경찰은 사인과 사망 경위에 대한 공식 결정이 의료조사관 사무실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했어요. 멜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인 수사입니다. 뉴멕시코주 경찰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관련 수사 단서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경찰에 연락해 추가 의견을 요청했고 녹음 당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바는 로렌, 놀랍지 않으시죠? 아니요. 그런 반응은 정말 조심스럽죠. 아주 외교적이에요. 정말 그래요. 답이 없을 때는 누구나 해야 할 반응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경찰 보고서를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조금 더 긴박함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 가족들, 즉 멜리사의 남편 같은 직계 가족들이 내 아내를 찾아야 한다는데 조금 더 중점을 주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녀가 실종된 거지 혼자 어디 간 것 같다는 식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설령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괜찮아요.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만약 제가 경찰이라면 더 깊이 파고들고 싶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알고 싶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사건의 모든 가능성을 알고 싶고 모든 걸 다 조사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좀 혼란스러워요. 당신이 이 일을 철저히 파헤치고 하는 걸 알아요. 모두가 로렌의 이 사건 보도를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로렌이 다루는 모든 이야기에서 그녀의 보도는 정말 훌륭해요. 참고로 데이비드에 대해서도 아직 당신을 모셔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꼭 할 거예요. 네, 반드시 할 겁니다. 하지만 로렌, 당신이 최고예요. 시간 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조명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데이비드 애덤스를 모시겠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가족의 변호사이며 현장에서 새 증거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질문입니다. 정확히 누가 당신을 선임했고 어떤 목적으로 선임되었나요? 감사합니다, 제시. 초대해 주시고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멜리사 어머니 쪽 가족, 그러니까 멜리사의 부모님과 언니에 의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에 많은 살인 사건, 특히 실종되거나 살해된 원주민 여성 사건들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에 여성 대상 범죄에만 집중했던 연방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전국의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한 수사관이 그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저를 그 가족과 연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사에서 본 것들만으로도 제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감독 역할을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올바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력을 붙일 수 있겠다는 것을 꽤 빨리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제 관점과 지금까지 제가 본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볼 때 이 사건에 분명히 범죄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게 만든 가장 두드러진 증거나 정황은 무엇인가요? 제 생각에는 멜리사라는 사람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리고 실종되기 전날이 그녀의 결혼 20주년이었고 그로부터 사흘 전에는 딸의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그녀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녀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자살을 고려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심상치 않은 정황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남겨져 있었고 두 대의 휴대전화 모두 모든 정보가 삭제되어 있었다는 점도 분명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가든 약 같은 것을 전혀 안 가져간 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의심스러운 점들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초기에 의심 신호와 맞물렸고 시신이 발견된 뒤에는 그곳이 얼마나 외진 곳인지 직접 올라가 본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것은 지형이 너무 험하고 외져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또는 물이나 음식 없이 그곳까지 올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형이 결국 연방 소유지로 밝혀졌다는 점도 아시다시피 그 자체로도 독특한 일입니다. 그녀의 시신이 그곳으로 옮겨졌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법의 유학자들과 OMI의 조사 결과가 그 부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녀 주변에서 종이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종이가 찢어졌거나 잘려 있었거나 아니면 조각난 상태였다는 점만으로도 말이죠. 어떤 경우든지요. 그리고 그녀가 실종된 지 11개월이 지난 후에도 그 종이가 그렇게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는 점이요. 그 지역에는 비와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종이의 글씨가 그렇게 선명하게 남아 있다는 건 정말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범죄 현장이 폐쇄되고 그 지역에 대한 철저한 수색이 끝난 지 일주일 후에 추가로 발견된 모든 증거들도요. 범죄 현장의 작은 단서 하나하나가 큰 도움이 되며 나중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을 밝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자면 저도 로렌 콜론과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자료는 당신이 고용한 외부 수사팀이 수집한 것이 맞나요? 혹시 제가 틀렸다면 정정해 주세요. 그 자료가 수집되어 당신에게 전달됐고, 당신은 그것을 법 집행기관에 넘겨서 검사를 의뢰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상황은 이랬습니다. 멜리사 씨가 발견된 후에 법 집행기관이 가족에게 연락해서 그녀가 발견된 위치의 좌표를 제공했고 범죄 현장 통제가 해제됐으며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Four Corners 수색 구조팀과 함께 그 지역에 올라가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을 그냥 확인해 보러 갔습니다. 사실 뭔가를 찾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죠. 그리고 모두가 무언가를 발견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뼈도 포함해서요. 물론 개가 적어도 그 뼈가 사람의 것일 수 있다는 신호를 보였다는 점도 있었죠. 개가 받은 훈련에 근거하지만 그 판단은 인류학자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 자체 우리가 생물학적 물질의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한 몇 가지 땅에 있는 혈흔 같은 것들입니다. 그녀의 옷도 마찬가지로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옷의 일부에는 혈흔으로 보이는 자국도 있었습니다. 신발끈도 저기 있었습니다. 포장지도 저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다른 증거가 없을 때 DNA 분석을 통해 누군가나 무언가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렌지 껍질이나 오렌지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오렌지 껍질이 있었는데 그게 분명히 처음부터 의심스러운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그 오렌지 껍질이 그들의 법 집행팀 중 한 명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법 집행기관이 밝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전에 검사로 일했고 다양한 범죄 현장을 많이 검토해봤기 때문에 범죄 현장 근처에 어떤 것이 남겨져서 오염이 발생하는 일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기대처럼 제 희망과 기대도 법 집행기관이 남긴 어떤 잔해도 없이 현장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확실한 건 법 집행기관이 그 오렌지 껍질이 자기들 것이라고 말할 거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는 수거된 거네요. 당신이 증거를 법 집행기관에 넘겼을 때 그들은 증거 검사 방법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또한 이전에 왜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줬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법 집행기관은 처음에 놀랍네요. 우리는 멜리사 씨 유해의 95%를 이미 확보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언가가 발견된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 현장을 조사했던 법 집행팀에서 최소한 7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곳까지의 지형 때문에 도착했을 때 모두 매우 지치고 피곤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발견된 모든 소지품에 대해 그들이 다소 무심하게 반응했다는 점은 확실히 걱정스럽습니다. 마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 이해로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은 그 발견된 일부 물품들이 검시관실에 제공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견된 일부는 또 다른 분석을 위해 경찰에 남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검시관실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OMI의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이것이 발견되었고 그들이 이것을 증거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무실에 와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그 증거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들이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가족이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그 검사나 심지어 부검 결과에 관해서도 대략 언제쯤인지 알려줬나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저희는 언제가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전 경험을 고려하면 앞으로 30일 이내 OMI와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초기 보고서와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들은 예비 CT 스캔을 했지만 멜리사 두개골에서 발사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는지요. 뭔가 즉각적으로 그녀가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 수 있다는 게 혼란스럽네요. 만약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당국이 어떻게 그녀가 스스로 그런 일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예비조사에서 그녀의 몸에서는 발사체가, 두개골에서는 탄환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죠?
네, 좋은 질문이에요, 제시. 제 생각에 처음부터 문제는 수사가 진행된 방식에 진정한 연민이 부족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수사 전반에 드러났고 총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죠. 알다시피 저는 그 총기에 대한 분석, 즉 법의학적 분석을 통해서도 그 총이 오랜 시간 동안 밖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어떤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총이 그런 환경에서 오랜 시간 밖에 있었다면 마모나 녹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살일 수도 있다는 추측은 저는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망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채 시신이 발견된 경우 자살을 첫 번째 결론으로 내리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CT 스캔 결과가 크게 놀랍지 않습니다. 지금은 추측만 할 수 있고 그 보고서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공개된 일부 소견에 따르면 머리에 총상 흔적이 없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저에게 OMI의 소견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다른 사망 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나 가족분들께서는 누가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론이 있으신가요?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누가 조사받아야 하는지, 혹시 그녀에게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론이 있으신가요? 다시 말하지만 이는 살인사건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런 유형의 사건에는 보통 체크리스트가 마련되어 있고 그 체크리스트를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모든 가능성이나 정황 증거를 빠짐없이 조사해야 수사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정보와 들은 내용에 따르면 분명히 제가 직접 만나서 답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화로 제보하신 분들이 제기한 몇 가지 사항을 전형하려는 것이며 이는 일종의 미지수입니다. 물론 저희의 바람은 법 집행기관이 그 사람들과 직접 대화해서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하던 일에 대해 더 아는 게 있나요? 저는 그녀가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여러 번 국가적 관심을 여러 차례 받아온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분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가 연방 소유지에서 발견되었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최소한 초기 조사에서 FBI가 관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들은 그녀가 발견된 장소에 가지도 않았고 이 사건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관여했기를 바랬습니다. 보내드리기 전에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그녀가 발견된 지금 가족들은 이제 막 새로운 슬픔의 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희망, 어쩌면 그녀가 어딘가에 살아있고 언젠가 집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그 희망마저 이제 사라진 거죠. 이제 가족들의 슬픔은 책임 추궁과 정의 실현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많은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가족들은 이 사건의 포렌식 결과가 나와서 만약 누군가가 관련되어 있고 이것이 살인사건이라면 그 사람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기를 바라며 그래야만 진정한 치유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초조하게 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족들이 치유를 시작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간은 가족들에게 극도로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제 말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족을 잃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전 세계가 그 일에 주목하게 된 것이죠.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 설명과 앞으로 어떤 일이 예상되는지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힘든 시기임을 압니다. 데이비드 애덤스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보를 가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나와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주세요. MBC 피카에서도 시청 가능하며 저를 X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제 뉴스네이션 쇼 제시 웨버 라이브는 월, 금, 동부 기준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